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살짝 소개해 주실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채식한계 어떤 모임에서 만난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기억이 나요. 그 영어 회화하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에 만난 건. 어느 그 채식 한 끼 영어 회화 모임. 단체로 여럿이서 했을 때 네. 많은 사람 왔을 때. 네. 아 그때 조로 그 나눠가지고. 리더분이 세 분이 계셨고 네. 그중에 일수님 계시고 그 외국인 분 한 분 계시고 그 사람 이름 뭐였더라? 프랑스에서 오신 분인데 마에바. 마에바님 맞아. 그분 계시고 네. 그 또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거기서 두 번 고르는 거였는데 한 분은 마에바님 했었고 한 분은 일수님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거기서 그때 처음 네, 뵀구나. 그때 처음 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보드 게임인가? 아 맞아. 거기서 뵙고 또 맞아요. 그렇게 두 번 그렇게 두 번밖에 없어요? 헐. 되게 여러 번 만난 것 같은 느낌이 그러게요. 드는데. 그 전에 막 그냥 막 식당에서 아. 우연하게 만나고 막 그런 적은 없었나요?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더 있는 걸. 두 번은 두 번은 아닌 것 같은 같아요. 느낌이다. 네, 뭔가 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막 뷔페에서 봤을 수도 있고 사실. 네. 그렇죠. 맞아요. 아무튼 근데 되게 오랜만에 만났고 네. 제가 자윤 씨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는 일단 보드 게임 카페 그 모임에서 만난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빵을 되게 좋아하신다는 디테일이 기억이 나는데 그건 여전한가요? 맞아요.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수원 쪽에 사시죠? 네. 거기는 뭐 비건 베이커리는 없어요. 없어요, 아직? 네, 아예. 식당은 있어요? 카페나? 비건 전문점은 거의 없고 옵션이 되는 그런 뭐 카레집이라든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뭔가 그 동물성을 빼면 비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메뉴가 따로 있는 데는 전문점은 없고. 없어요. 네. 그럼 그렇게 이제 뚫어놓은 데가 있어요? 자윤 씨가? 그쵸. 작년부터 이제 열심히 입김을 불어넣어서 몇 군데 이제 저 보면 아시고 이런 데도 있고. 쟤 또 왔다. 아주 귀찮게 하는 사람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되게 비건 프렌들리한 사장님은 이제 뭐 제가 3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비건으로 그 재료를 사놓으신다거나. 그 정도까지 타협을 했어요? 네, 제가 계속 이렇게 그냥 많이 갔어요. 그냥 작년부터 많이 가서 거기가 이제 좀 펍인데 되게 분위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막 외부에서 이름이 뭐예요? 왈라키아 호텔인데 호텔이에요? 그 이름이 왈라키아 호텔이에요. 펍 이름이? 네, 펍 이름이. 근데 분위기도 되게 막 수원에 있을 것 같이 안 생겼고 힙하고 그래서 막 술 종류도 되게 많고 근데 메뉴를 제가 딱 갔을 때 다 논비건인 거예요. 모든 메뉴가. 그래서 한번 말을 해봐야겠다 해서 사장님한테 딱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고 이런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걸 빼서 메뉴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냐 했더니 되게 사장님 반응이 긍정적이신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좋은 대답을 받고 얘기 다 하고. 네. 받고 저 기대 안 하고 그냥 친구랑 그냥 앉아서 그냥 샐러드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뭐가 나와요. 비건 요리를 막 하셔가지고 그래서 와 여기 사장님은 진짜 좀 다르다 이 생각하고 제가 계속 찾았는데 막 언제는 또 비건 마요네즈를 만드시더니 언제는 또 막 콩고기를 막 가져오셔서 막 퀘사디아를 만드시고 막 그런 되게 서양식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그 제가 그 운영하는 누리달 거기 뒤풀이도 많이 가고 아니면 그 좀 서울이나 다른 타지에서 막 올라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같이 거기 예약해서 간 적도 있고 진짜 그럼 다 너무 좋아하세요. 거기는 그럼 3일 전에 무조건 미리 알려주고 가야지 사장님이 네네네. 네. 준비를 하실 수 있구나.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 네. 제가 그 작년에 요청드린 거는 아예 좀 이 정도면 정식 메뉴를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안 팔린다. 채식 메뉴가 수원에서는 특히나 잘 안 팔리고 그렇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냥 3일 예약제로 하기로 그럼 했어요. 거기서 지금 메뉴가 뭐가 있어요? 비건 메뉴는? 비건으로 할 수 있는 게 콩고기 퀘사디아랑 그거 맛있겠다. 네, 진짜 맛있어요. 거기 치즈는 어떻게 해요? 치즈는 따로 안 넣고? 하시고 그냥 야채에다가 콩고기에다가 후추로 간해가지고 위에다가
비건 마요네즈 쫙쫙 뿌려가지고 그런 거랑 팔라펠 팔라펠? 해주시고. 아니 사장님 팔라펠을 할 줄 알아요? 네, 팔라펠도 해주시고 그냥 과일 샐러드도 해주시고. 원래 샐러드조차 다 비건이 아니었어요. 막 닭가슴살 올리고 막 그런다든지 그랬는데. 잠시 죄송한데 네. 얘가 마이크를 약간 입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네. 네. 안 움직이는 게 좋은 거죠. 이 거리만 유지해주시면 돼요. 막 멀리 떨어져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거리가 사실 중요해요. 너무 가까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멀었다 가까워졌다 하는 게 조금 나중에 어려워가지고 제가 다루기가. 네, 알겠습니다. 그거랑 최근에는 이제 비건 치즈 또 막 개발을 해주셔가지고 크래커에다가 비건 치즈 올려 먹는 거예요. 사장님이 치즈를 만든다고 실제로? 네, 만드세요. 직접. 아니 그거 만들려면은 막 인터넷에서 레시피 찾아보고 자기가 직접 이게 실험해보고 막 그런 노력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사장님이랑 그 주방장님이 있잖아요. 그 두 분이 이제 자매 관계인데 그 주방장 분이 한 5년인가 비건을 하셨대요. 네, 지금은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네, 가능성이 있는 데였네요 처음부터. 네,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네 진짜. 그리고 또 무슨 메뉴 있었지? 그 약간 가짜 미트볼처럼 해서 콩고기를 미트볼처럼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콩고기랑 양파랑 이렇게 전체를 튀겨가지고 약간 버거처럼 하는 그런 메뉴도 있어요. 뭐 웬만한 서울에 있는 식당보다 메뉴가 많네요. 네, 진짜 신기해요. 진짜 잘하세요. 다 맛있어요. 근데 3일 전에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살짝 흠이긴 하다. 맞아요. 솔직히 누가 술을 그냥 딱 삘 꽂힐 때 가는 거지. 네. 3일 후에 술 먹어야지 하고 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근데 잘 하면은 재료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주시는 건데 거의 그런 게 없어서 그럴 때는 이제 나초 같은 거. 나초랑 그냥 케찹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메뉴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생하셨네요. 뚫느라고. 아니요, 저는 근데 즐거웠어요, 되게. 그냥 친구랑 술 먹으러 가면서 그냥 계속 알리는 거거든요. 저 비건인데 이 메뉴 되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장님이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네. 저희 옮길까요? 네. 자윤 씨가 먼저 앉아 계세요. 제가 장비를 들었다. 요 뒤에 담을 배경으로 두기 위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아까 그 수원에서 자윤 씨가 뚫어 놓으신 식당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처음에 뚫을 때 사장님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뭐 식당 가서 뭐 메뉴 채식 메뉴 있냐 이런 거 얘기를 해본 경험이 많이 있지만, 뭐 나를 위해서 메뉴를 만들어 달라고 막 내가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막 일장 연설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연 씨는 그럼 어떻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단 네. 제가 사장님을 딱 그 인상을 뵀을 때 이분은 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겠다. 왜냐면 되게 젊으셨고 뭔가 소통에 그런, 그러니까 손님들을 대할 때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냥 이 사람 그냥 일적으로 하는 거다.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이게 좋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게 느껴지는데, 그분은 약간 진짜 열정이 있으시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보람이 있게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은 거예요, 인상이. 그냥 몇 번 막 서빙이나 이런 거나 대화를 할 때 보면서.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대화가 좀 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약간 그때 술을 좀 먹은 상태여가지고 약간 그 술 기운에 막 이렇게 막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비건 지향을 하고 있고 이런 동아리를, 채식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기 비건 메뉴가 있다면 자유롭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느낌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이라서 막 완전히 기억 안 나지만 그럴 때 사장님 반응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막 처음부터
사장님 공장식 축산의 실태에 대해서 아시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건 아니네요. 네, 사실 아. 그렇게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네, 그쵸. 채식인의 수요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 거지. 채식하는 사람이 있고. 동물권에 관해서는 사실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말씀하신 동아리를 네.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아주대학교 네. 그 채식 동아리, 비거니즘 동아리 정식 명칭이 비거니즘 동아리인가요? 아니면 또 비거니즘 다른 모임이요. 모임이에요? 네. 이름은 누리다리고. 네. 거기를 자윤 씨가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네.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아, 뭐 하시나 했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일단은 뭐 그 모임 이름이 누리달. 네, 누리다리요. 무슨 뜻이에요? 사실 이름 정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쵸. 그 결심까지 했는데 그래서 막 별걸 다 생각하다가 순우리 말로 하면 괜찮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다른 친구한테서 받았어요.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 그 친구도 다른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었는데 그 친구의 동아리가 순우리말이었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순우리말 중에서 좀 비거니즘적인 의미를 담긴 게 있을까?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하다가 그냥 진짜 수천 개를 본 것 같아요. 순우리말 계속 검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리달이라는 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든 생명력이 활기를 띠고 그런 넘치는 달이고 6월이에요. 아, 달 이름이에요? 네, 달. 6월 달인데 6월이 실제로도 막 푸릇푸릇하고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그런 거랑도 일맥상통하고 또 생명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손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손. 네. 생명력이라는 거에 그 뭔가 맥락이 맞잖아요. 그 비거니즘이랑 어쨌든 우리도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해치지 말자는 거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일맥상통하겠다 싶어서 누리달로 정했어요. 네. 이쁘네요. 네, 단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리달.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모임을 처음에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사실 모임 만드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네. 학교한테도 막 뭐 서류 작성도 해야 되고. 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야매로 하는 거예요? 야매인가? 그러니까 야매죠. 어떻게 정식으로 정식을 승인을 받은 모임은 네,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지원을 안 받고 있겠네요. 네. 재정적인. 네. 그렇구나. 음. 근데 어쨌든 뭐 그런 행정적인 뭐 귀찮은 문제 말고도 이제 사람 모집하고 뭐 이벤트 기획하고 뭐 포스터 만들고 뭐 이런저런 귀찮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거를 무릅쓰고 나 이 모임은 내가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계기가 뭐였어요? 그게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또 제가 휴학 중이었는데 휴학하면서 그때가 정말 격동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진로가 제가 심리학과인데 심리학으로 그냥 탄탄하게 갈 생각만 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휴학을 한 이유가 거기에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심리학 말고도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그냥 하나만 너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매몰되어 있는 느낌? 그런 것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데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것도 해도 되지 않을까? 난 미래에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중도에 그냥 휴학을 해버렸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휴학하고 방황하고 있던 시기에 그 도살장에 방문하는 그 프로그램 아세요? 서울 애니멀 세이브에서 하는. 몰라요. 그게 거기서 인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약간 그 교외 지역에서 이제 그런 도살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그 도살 당하기 직전에 돼지에게 뭐 물을 이렇게 주는 그런 행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뭔가 그런 게 아무튼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네. 아무튼 그 행사에 간 게 제가 한 동물권 행사 중에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잠시만요. 그 심리학 전공이 나한테 맞나 이제 한참 고민을 하고 이제 휴학을 결심을 해서 이제 이 애니멀 세이브 이 활동에 참여를 한 그 순간에는 비건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가
그때는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월이었나 3월이었나 그랬 4월쯤이었는데 그때는 페스코였어요. 네. 오케이. 네. 그럼 아예 거기에 대한 막 인식이 없고 이런 상태는 아니네요. 네네네. 그때도 동물권 인식이 있었지만 그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활동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그냥 그 정말 내 식습관만 챙기는. 그냥 다른 거 뭐 확장되지도 않고 남한테 이렇게 동물권에 관해서 뭐 얘기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딱 그런 정도였는데 그게 저의 첫 활동이었던 거죠. 그걸 계기로 근데 거기서 우연히 또 동물해방 물결 아세요? 알죠. 네, 거기 대표님들 두 분이 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도살장에 들어오는 그 차들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좀 많이 떴어요. 그 뜬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대표님들을 처음 봤는데 처음 본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그때는 막 생각도 많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근데 그쪽에서 종사를 하고 계신 거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막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털어놓다가 그분들도 이제 그 동물해방 물결을 거의 처음 이렇게 일으키는 발족하신 분들이니까 약간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일손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휴학도 하시고 있고 시간이 만약 많으시면은 잠깐 인턴 같은 거 만약 자리 생기면 연락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싸. 맞아. 웬떡. 근데 진짜 온 거예요 연락이. 한 3달 정도 일할 수 있겠냐고. 오. 그래서 인터뷰 간단하게 보고 바로 계약서 쓰고 거기 출근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출근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학생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보니까 그 동물권 채식 페미니즘 동아리 이거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왜 그러면서 왜 아주대는 왜 이런 게 없지? 보니까 그분 학교 말고도 다 검색해 보니까 서울권에 웬만한 데는 좀 있는 거예요. 막 뭐 몇 년 됐고 이미 만든지 막 그래서 그 계속 갈증이 생겼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계속 만나잖아요. 그분을. 그래서 나도 얼른 만들고 싶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희망만 있다가 한 2달 정도 거기서 근무하고 그분이랑 또 얘기해보고 지금 말하는 그분은 팟캐스트에 나오신 분이에요. 예전에 초창기에. 누구지? 혜수씨인가? 네 맞아요. 혜수님인데 그분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나 이런 채식 동물권 동아리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완전 반색을 하시면서 진짜 만드세요 막 이런 식으로 완전 저한테 용기를 완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거기서 동기가 확 올라왔고 그리고 그러면 그 혜수님이 그러면 다른 그 학교 동아리 대표자들 있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만약 잘 모르겠으면 잘 연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도 막 해주시고 그래서 그 단톡방에도 막 초대받고 그래서 제가 이런 단체를 처음 만드는데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냐 해가지고 막 진짜 그 카톡상으로도 조언을 받고 어떤 분은 직접 만나서 얘기해도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도 조언을 받고 이렇게 많은 조언을 받고 나서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언급한 분들 말고도 막 로고를 만들거나 포스터를 만들거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그런 조언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진짜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막 포스터 붙여준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지금 생각하면 작년에 그런 분들이 진짜 다 적어놨거든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쳤군요. 네, 맞아요. 탄생하기까지. 네. 그럼 지금은 작년에 만드셨으니까 1년 정도 됐나요? 작년 그러니까 기획을 이제 한 7월부터 9월까지 했고 9월 말에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멤버를 어떻게 모집을 했어요? 그냥 페북에다. 네, 페북도 이용했고 전단지 많이 붙였고 그리고 처음에는 제 지인들을 많이 꼬드겼죠.
내가 지금 이런 비거니즘 지향 모임을 만드는데 너도 같이 있을래? 이 뭐 부담도 없고 그냥 관심만 있으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문턱을 낮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 주변 지인들을 한 거의 10명 가까이 모았었고 그 다음에 많이 모았네요. 10명이면. 네. 그리고 이제 포스터 붙이고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막 페이스북 메시지로도 오고 막 제 카톡 아이디를 적어놨는데 카톡으로도 오고 막 그래서 작년에 거의 20명 가까이 됐고 올해는 이제 25명까지 찍었는데 나가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23명까지. 규모가 꽤 있네요. 저 신기해요. 되게 지금 다 아주대 학생. 아니 아주대 학생 아니신 분도 있고 수원 근처에 근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나이대는 다양해요. 그렇구나.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자연 씨한테 연락을 해왔을 때 네. 막 좀 사연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나요? 막 제가 너무 지금 되게 벌써 몇 년째 혼자서 그냥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이렇게 생겨서 너무 좋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다. 이런 거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막 이런 사람 혹시? 저 고맙다는 말 되게 많이 들었고요. 다들 사연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네. 그리고 아니면 실천을 하고 싶었는데 실천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왜냐면 대학 전반적인 그런 식문화가 다 육식이라서 이거를 밝히게 되면 좀 어떤 인간관계상의 불이익이 어쩔 수 없이 오는 있을 수 네, 있으니까. 약간 관계에서 미리 차단이 당하거나 그래서 나는 채식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이미 실천하고 있었는데 아까 일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막 찾아주셨는데 다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되게 그럴 때마다 기뻤죠 저는. 그럼 지금 누리달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해요? 단체로서? 일단은 제일 큰 목표는 그거였어요. 아주대 내에서 약간 배제되고 항상 목소리 내지 못하는 채식인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럼 친목이 네, 좀 중요한 키워드인가요? 네, 친목도 그렇고 그 아주대 주변에 그런 식당들의 비건화 그리고 사실 내부에도 약간 비건화를 요구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학식이 다 육식이라서 하나도 없어요 메뉴가? 네,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도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거는 좀 못하고 있고 네, 그 회원들 내부끼리의 친목을 통해서 이제 그 육식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약간 서로 위로하고 으쌰으쌰 하자. 네, 우리끼리 노는 거죠 재밌게. 그 뭐하고 놀아요? 저희 그 펍 가서 술 마시는 거 말고. 네, 그것도 있고 피크닉도 있고 피크닉. 네, 막 영상 세미나도 있고 독서 세미나도 있고 네, 막 그냥 게릴라 집들이 해가지고 저희 집 초대해서 막 밥도 해줘요 제가. 진짜요? 네. 좋네요. 좋은 모임이다. 제가 밥 해줘요. 밥 드실 분 하면 제가 막 만두전골 해드리고 마라샹궈 해드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피드백을 준 게 있나요? 자연 씨한테? 이런 모임에 와서 내가 예전에는 좀 많이 좀 채식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랑 몇 달 동안 이렇게 어울릴 수 있어서 많이 좀 자신감이 업됐고 뭐 이런 피드백이 있나요? 피드백을 받아야겠네요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그냥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회원들. 제가 그때는 그 웹진을 쓰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어떤 웹진이 뭐예요? 그 블로그에다가 그 웹진, 웹 매거진이라 해가지고 웹상에서 약간 잡지처럼 하는 건데 이제 아주대 내에 채식하는 사람들의 뭐 심경을 알아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기사를 비장하다. 네 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누리달 내부에 있던 두 분을 이제 제가 면담을 한 거예요. 질문 한 6가지 해가지고 그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임이 없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같이 막 채식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또 채식 말고도 뭐 미니멀리즘이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뭐 서울이나 이런 모임에서가 아니라 음. 교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의의가 크다. 그러네, 진짜. 그런 걸 들었어요. 네. 진짜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음. 서울에는 뭐 모든 대학이 자식 동아리가 있지는 않겠지만 거의 다 있나요? 네. 다행이네요. 요즘은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번져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외 지방에도 뭐 이런 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게 계속 생겨났으면은 좋겠고 그 움직임의 최전선에 지금 누리달에 자연 씨가 계신 거고. 제가 그럼 누리달 운영하시면서 네. 조금 뭐 힘들었던 거? 걱정 아니면 뭐 처음 걱정을 좀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그런 우여곡절들. 걱정은 응. 바로 다음 학기부터가 걱정이에요. 왜요? 제가 운영을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땅한 적임자가 아직은 없어가지고. 네. 지명하면 안 돼요? 너 해라. 그러고 싶은데 그 친구가 만약 하고 싶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존속이 될까? 네, 제가 지금까지 1년째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런 아쉬움이 크죠. 아 그냥 일찍 할 걸,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거의 졸업할 때 이미 졸업했어야 되는 시기에 만든 거라서 그게 조금 아쉽고. 뭐 안 한 거보다는 네, 안 한 거보단 훨씬 낫죠. 낫죠. 네. 그것도 있고 초반에 걱정은 이제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제가 뭐 어떤 거에 장을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한다고? 내가 회장을 한다고 동아리 회장? 이런 식의 걱정이 되게 컸는데 그냥 해보니까 항상 다 좋은 사람들이 오시니까 올 때마다 만약 제가 설득할 수 없는 대상이 앞에 있고 제가 발표를 하는 상황이면 되게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미 약간 어느 정도 마음이 통하고 이미 포섭이 된 네, 포획물들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에 나갔을 때 막 그렇게 심하게 어렵거나 하지 않아서 그런 거는 많이 걱정이 사라진 편이고. 네,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시간을 많이 들이긴 했지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긴 했지만 반대로 저도 제가 얻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뭐가 있죠? 일단 그러니까 뭐 그게 막 눈에 드러나는 어떤 물질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그쵸? 아니지만 네. 일단 저도 제가 앞에 나서서 뭔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경험도 저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되죠. 그런 그렇죠.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항상 저는 그냥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못 하겠는데 팔로워십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누가 결정 내줬으면 좋겠다. 난 따라가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수동적인? 항상 그랬어. 근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랬다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빡 든 거죠. 이제 비거니즘 지향하면서. 그래서 이런 동아리도 만들게 된 거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저한테 이제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비거니즘이랑 그냥 비거니즘이라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시작을 한 거지만 그 결과물은 좀 비거니즘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거네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뭐 어떻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막 사람들이랑 그렇게 육식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면은 어떡하냐 이런 식의 약간 우려인지 뭔지. 제 생각 그거는 우려가 아니고 네. 자기의 그냥 가치관을 이제 부정하는 거잖아요. 자연 씨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직접적인 게 아닌 그 사람한테 자연 씨가 막 직접 강요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 씨가 지금 자연 씨 방식대로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도 비건으로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게 되니까 그냥 그 사람의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한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삐딱하게. 네. 근데 사실 이 비거니즘이 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하는 생각이든 아니면 행동이든 예전 같았으면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막 장난이에요. 저는 아니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주변 환경에 맞춰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주변 환경을 조금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내가 조성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인생에서 처음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세상을 다시 살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비건이즈를 만나고. 그런 얘기를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도 게스트분들 중 한 여러분한테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건이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졌다, 아니면 또 조금 더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다. 근데 그게 뭐 정확히 그분들의 스토리 디테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한 가지 뭐 공통 분모가 있었다면은 아이고 새 소리가 아주 우렁차네 여기가. 아 그러게. 그분들 얘기에 그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비건이즘이라는 게 사회 어떤 주류 의견에 저항하는 경험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회가 나에게 약간 주입시켰던 이게 옳아라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내가 온몸으로 저항해보는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게 되게 힘들고 거기서 이제 멍도 들고 후려맞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배우고 그냥 진실을 약간 탐구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되게 그냥 생각하는 법이 조금 바뀐다 해야 되나? 왜냐면 지금까지 이게 맞나? 이게 만약에 틀리다면 왜 틀리지? 약간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그거를 계속 탐구하는 어떤 경험을 사실 할 일이 잘 없잖아요. 그냥 흘러 살다 보면은. 네. 근데 비건이즘 통해서는 약간 그거를 자기가 되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 할 거면 그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존재 자체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하는가. 겁나 힘들죠 그게. 네. 그걸 계속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할까 말까고. 맞아. 근데 그런 게 물론 너무 많이 하면 지칠 수도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안 하잖아요.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나 이렇게 살아 이러면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해하고. 그게 편하죠. 사실. 네, 그게 편하죠. 그냥 원래대로 그냥 고기 먹고 뭐 그냥 쓰던 대로 뭐 소비하고 이런 거 그냥 아무도 거기에 질문하지 않으니까 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니까. 근데 채식을 하고 뭔가 남들과는 다른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계속 구구절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도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아 그런 것도 있죠. 남도 네.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경험이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많이 내야 이상하다는 시선까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처음에 봤잖아요. 비주류는. 그렇죠. 네,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삶의 양식을 선택해서 좀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거다.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하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과거의 자연 씨처럼 경기에 서 있는 이 채식 비건이즘 관련 이제 모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데 경계에 지금 발만 동동거리고 있어요. 고민하고 할까 있다. 말까. 어떻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연히 해야죠. 일단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 혼자 하는 게 너무 벅차다면 주변에 기꺼이 손을 내밀면 받아줄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그분이 이 팟캐스트를 듣는다면 연락을 해주세요. 자연 씨 직접? 네. 오케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럼 자연 씨가 네. 만두 전골 해준답니다. 네. 그럼요 해드리죠. 그리고 가장 전 중요한 게 동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기? 네. 이걸 만들고 싶다는 동기가 어쨌든 생겨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잃게 되면은 나중에 막 아무튼 의욕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동기가 생겼을 때 잘 유지를 하시고, 아니면 혼자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인을 많이 포섭하는 거, 그것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나 이거 만들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해요. 그러면 이제 되돌이킬 수 없어. 너 이거 만든다며?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저는 워낙 게으른 타입이어가지고 제가 이런 방법을 썼거든요. 제가 나 채식 동아리 만들까? 이런 식으로 계속 주변에다가 말을 해놨어요. 물릴 수도 없게 이제. 그래서 성공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루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동기를 잃지 않는다 그 얘기는 사실 뭐 모임 동아리 관심 있는 사람 말고도 비거니즘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 머릿속 한켠에 새겨두어야 될 얘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그게 되게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를 내가 왜 하더라? 약간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도움이 되죠. 맞아요. 자연 씨가 그 미니멀리즘 네.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근데 미니멀리즘도 이제 사실 그 팟캐스트에서 몇 번 다룬 주제예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 정의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 다 대동소이하긴 한데, 네. 그래도 자연 씨는 약간 미니멀리즘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사실 저 미니멀리즘 알게 되고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미니멀리즘 그 다큐 보셨어요? 네, 다큐도 봤었고 저는 막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아니 초중고 이때 학생 시절에 막 그냥 정리하는 거 시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평소에 안 하고 막 날 잡아서 하는 거 좋아했어요. 되게 그냥 막 집안에 저는 엄마 아빠 두 분 다 그렇게 물건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넘치는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근데 그 물건 넘치는 거 보고 좀 답답했어요, 되게. 왜 항상 서랍이 안 닫히고 왜 이렇게 하나? 예. 그래서 막 항상 막 방학이나 주말이나 이렇게 시간 남으면 서랍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하나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정리하고 이러면서. 잠시만, 본인의 서랍을? 제 서랍 말고요. 엄마 아빠 서랍을? 그냥 그 공용 서랍 있잖아요. 막 거실에 있고 이런 맞아. 서랍. 그런 거 있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잡동사니 넣어놓는 서랍. 맞아. 그런 거 다 이렇게 서랍 다 해서 뒤집어요. 물건 다 바닥에 놓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시간 보내고. 근데 그거는 그냥 정리지 뭐 미니멀리즘은 아니고. 근데 그랬던 제 경험이 약간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게 내 행복이 아니구나. 그런 걸 그냥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실천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이러면서 막 물건 늘리고. 근데 늘어나는 거 보는데 막 그렇게 즐겁진 않은 거예요. 막 이거 언제 다 해치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막 이런 의심이 들다가 근데 그러면서도 실천 계속 안 하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씩 그나마 올해 들면서 이제 옷이나 물건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처분했죠. 네, 많이. 올해 들어서요? 네, 올해 들어서 약간 안 입는 옷 이런 거 처분하거나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거 이제 거의 안 쓰니까 화장품은 그냥 다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안 쓰는 물건 다 주변에게 나눠주고 막 아나바나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막 옷장이 조금 텅텅 비고 숨을 쉬니까 좀 그때 오는 행복감이 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옷장에 숨을 쉬니까 나도 좀 숨을 쉬고. 네. 그래서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 뭐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눈에 앞에 보이는 거 입고 막 이랬어요. 맨날 똑같은 거 한 4장? 네. 맞아. 그 스타일 다 겹치고.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옷장 정리 한번 하고 이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보니까 내일은 이거 입으면 되겠다 이렇게 딱딱 되고 그리고 입는 빈도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중고로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이클 유지하고 이거 일단은 안 사요. 잘 뭔가 새로운 물건을 잘 안 사요. 그게 소비를 줄이는 거 자체도 많이 비거니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옷 같은 것도 이제 다 구제로 사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안 입는 옷 내가 가져가거나 이런 식으로 옷을 가져가고 저도 안 입는 옷 바로바로 이렇게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아직 제가 미니멀리스트라고 하기에는 한참 부족해서 지향한다. 지향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되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있고 아까 자연 씨가 그 물건이 늘어나는 거랑 내 행복이 늘어나는 거랑 이제 비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뭐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그 데이터가 10기가로 쳐요. 근데 막 지도 앱 같은 거 켜놓으면은 데이터 계속 그냥 나가잖아요. 네. 그 앱을 안 끄면은 약간 물건이 방 안에 쌓여 있으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요. 네, 백그라운드 어플이 갉아먹는 아. 데이터처럼 약간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무의식적으로? 좋은 비유인 것 같고 저도 어. 동의해요. 이게 일단 그 빈 공간에 어떤 물건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 물건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 시야에 들어오고 맞아. 그러면서 그 물건에 대한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리마인드 되고. 근데 인간이라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 그 물건을 보고 어떤 심상이 떠오르는 게. 그래서 그 심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일단 에너지 소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물건이면은 자연스럽게 유지 보수가 필요한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심지어 뭐 처분을 한다 쳐도 그것도 되게 에너지가 맞아요. 소모되는 행동이고. 모든 과정이 다. 맞아. 막 물건이 있으면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막 먼지도 닦아줘야 되고 내가 이걸 주기적으로 써줘야 되고 뭐 또 그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 공간을 못 쓰고 내가 맞아. 그 공간에 대한 가격도 지불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이 왜 미니멀리즘을 점점 지향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에 대한 속박이 많이 없어지니까. 제가 2월 달에 몇 달 전에 이사를 하면서 침대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매트리스 3단으로 접는 에어리스 매트리스를 사서 이제 땅바닥에서 그 매트리스 깔고 자고 잔지 한 3달 정도 됐는데 뭐 사실 침대가 더 편하긴 해요. 그거는 사실인데.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매트리스 그냥 딱딱딱 3단 접어가지고 책상 밑에 쏙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네. 그럼 이만한 공간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침대는 약간 내가 그냥 이 공간을 잡아 먹잖아요. 내가 여기서 자든 안 자든 맞아요. 계속. 그게 너 항상 너무 왜냐면 내가 거기서 활동하는 시간은 하루에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3분의 1은 가장 내가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감사함 없는 활동이잖아요. 그냥 자는 거니까. 그쵸. 깨어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공간이 오롯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방이 일단 훨씬 넓어지고 그냥 뭐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침대가 편하긴 해요. 맞아, 그건 인정하는데 저는 침대를 썼었다가 언제 썼지? 초등학교 때 썼다가 한 몇 년 쓰다가 동생을 줬어요 그냥. 저도 그냥 이불 밑에다 깔아서 근데 왜냐면 저 방이 되게 좁거든요. 방이 안 그래도 좁은데 침대를 넣으니까 더 좁아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공간에 원래는 제가 막 바닥에 앉아서 뭘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히 요가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냥 침대가 있음으로써 그냥 맞아. 죽은 공간이 돼버리는 죽은 공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동생 방이 좀 더 넓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줬더니 아주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성인이 된 지금까지. 진짜 뜻도 모르고 사실 완벽하게 이기적인 동생 너무 좋아하니까. 윈윈. 네, 윈윈이죠. 근데 진짜 아까 그 비거니즘이랑 미니멀리즘이랑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와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교집합이 있다면은 소비를 제한한다. 네. 저는 조금 교집합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미니멀리즘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소비 자체가. 맞아. 뭐 어떤 잘못된 물건을 산다던가 맞아. 아니면은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물건을 산다던가 아니, 비거니즘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뭐 어떤 착취의 산물인 물건을 산다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그냥 소비를 안 하는 거.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금욕주의냐 이게는 아니고 필요한 물건은 당연히 사야죠. 맞아요. 필요한 물건은 사야 되고 나에게 가치를 가져다 주는 물건은 당연히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한가? 내가 이 물건이 내 삶에 진짜 그러니까 정말 내 행복을 높여줄 것인가? 그리고 이 물건이 어떻게 생산이 되냐? 약간 그런 과정까지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고 미니멀리즘도 그러니까 자연 씨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그럼 너 물건 안 사? 너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방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뭐 밥 공기 한 그릇에 뭐 다 퍼먹고 막 약간 뭐 새하얀 방에 막 진짜 나무 가구밖에 없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얘가 연상이 되잖아요. 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미니멀리즘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질문을 사실 못 받아본 게 뭐냐면 제가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제가 미니멀리즘적으로 사는 걸 전혀 눈치 못 채요. 그래요? 네. 워낙 물건이 많으니까. 아직 많으니까. 아직 진행 중. 네, 아직 진행 중이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 그제서야 그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기 전과 지향한 후에 방의 모습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다 수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물건들을. 근데 아니요, 나 근데 한 지금까지 옷 30개 한 20개 넘게 버리고 20개 넘게 팔았어 이러면 다 놀래요. 그 옷들 다 어디 썼는 거냐고. 그래서 근데 나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미니멀리스트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씩 알지 않을까요? 사실 미니멀리스트는 저도 그냥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냥 라이프 스타일. 네. 네. 어떤 종착지가 아니라. 맞아요. 그걸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미니멀리즘은 그 물건의 개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얘기지만 뭐 나한테 정말 필요한 물건은 사실 갖고 있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팟캐스트 한다고 장비를 엄청 사재꼈거든요. 근데 다 써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냥 장비가 꽤 이제 장비 각각이 다 몸집도 좀 있고 공간도 좀 차지하긴 하는데 자주 쓰고 네. 그 장비가 있음으로써 제가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되게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네. 이 물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물건과 나 사이에 이런 약간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게 미니멀리즘이 지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가 계속 사용하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맥시멀리즘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이랑 내 사이의 관계를 좀 재정립하는 네. 긍정적인. 그 아까 심리학 이제 공부하시다가 휴학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심리학에 뭐가 끌려가지고 글로 가셨나요? 일단은 사실 제가 네. 궁금한 거는 네네. 이거랑 연결시켜서 대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자연 씨가 저한테 그 사전에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내 마음이랑 타인의 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그걸 좀 풀어주실래요? 심리학을 선택하게 된 그 계기가 너무 많은 게 막 얽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냥 제 타고난 성향이 약간 좀 많이 예민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뭔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계속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냥 저 어렸을 때부터 쭉 항상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라는 게 네. 그 에피소드가 지나고 난 후에서도 네네. 계속 곱씹는다. 항상 네 곱씹고 음. 이것 때문에 막 일상생활이 어렵고 막 그런 식까지 되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세요? 웬만한 사람들 다 네. 그렇지 않나? 어쨌든. 근데 저는 그게 좀 그 정도가 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음. 학창 시절을 다닐 때 막 애들이 그냥 저 애들은 되게 대인 관계도 괜찮고 막 이런 말 해도 되게 잘 받아치는 것 같아. 왜 나는 안 되지? 항상 왜 나는 왜 머리가 아프고 제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이고 나도 막 신경 쓰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학창 시절에 그냥 원만하게 지내고 싶고 그냥 공부 그냥 이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공부하고 싶고 잘 놀고 싶고 이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막 그런 막 생각과 나는 뭐지? 내가 하는 생각은 뭐지? 막 이런 나의 내면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근데 그냥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도 그냥 부모님이 너는 그냥 선생님 해라 그런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안정적이고 여자한테 그만한 직업 없다. 방학도 있고 신부감 1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 들어오면서 그게 내면화됐던 거예요. 그냥 진짜 여자한테 선생님이 좋구나 해서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는데 그게 진짜 절정에 다다른 게 고등학교 때였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근데 우리 가족이 그렇게 막 소통을 하는 가족도 아니었어가지고 막 난 항상 답답하고 상담도 받고 싶고 이런데 집에 가면 딱히 막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항상 저는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맨날 일기 쓰고 너무 답답하니까 일기만이 제 약간 탈출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다가 내가 진짜 선생님이 이런 마인드로 선생님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약간 그런 선생님은 되게 마음이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애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 자신도 약간 계속 불안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는 뭔가 내 심리도 탐구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과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 중에 하나가 심리학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내면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결정이 미친 것 같아요. 심리학을 선택하게 된 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심리학과 가겠다고 하고 진짜 대판 싸우고 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선생님 목표로 해왔으면서 왜 갑자기 바꾸냐 했는데 그냥 무조건 가겠다.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해서 고집을 못 꺾으셔서 저 원서 낼 때도 다 심리학과로만 썼고 그래서 결국 붙었고 네. 결과적으로는 네, 괜찮았어요. 심리학과에 왔더니 이제 막 내면적인 이야기를 많이 꺼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리학과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같이 온 동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되게 따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많이 치유도 받고 뭔가 내 속마음을 항상 글로만 썼다가 말로는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점점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제가 사이코 드라마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 약간 심리극을 심리 상담의 한 기법이라 해야 되나? 근데 약간 연극을 통해서 심리 치유를 하는 그런 그 소아케에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는 그냥 일상이 계속 내 마음을 말해야 되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고 그런 게 계속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도 그거 어떻게 해요? 약간 상황극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 막 단계가 있는데 그거 되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네, 그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돼야겠다 이런 뭔가 포부가 있어서 왔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답답했어요. 내 자신을 알고 싶고.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왜 이렇지? 약간 그걸 네. 알고 싶으셔서. 네. 그리고 막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입시 공부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버텨준 게 바로 심리학이었어요. 네.
내가 이걸 배우면 나를 알 수 있고 관계도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하나를 믿고 왔던 것 같아 심리학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알게 됐고 학문적으로 그 학교에서 배운 거 외에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맺었던 인간관계 그런 게 저를 많이 성장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또 역사가 있군요. 네. 근데 저도 약 되게 비슷한.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뭐 비슷하게 들리는데 뭐 남이 나한테 했던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특히 그게 나한테 막 상처가 되는 말이면은 정말 오랫동안 저는 그걸 품고 막 사는 게 버릇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나도 진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되게 쿨하고 막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나도 이 말 나도 사실 내 친구가 나한테 충분히 뭐 그냥 뭐 지 마음에도 없는 얘기 툭 던져서 뭐 그것 때문에 이 친구 관계가 뭐 데미지를 입는 건 나도 원치 않으니까 그냥 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게 되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꽂혀가지고 막 계속 생각나고 그리고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걔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그냥 훨씬 더 뭐,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는데 진짜 막 갑자기 엄청 커지고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진짜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저는 이제 나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얻었다면 얻었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게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네. 혹시 명상 관심 있으세요? 네. 도를 믿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명상 저도 많이 관심 있어가지고 시도는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시도해보셨어요? 가만히 앉아 잘 때 그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잖아요. 앉으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생각을 이렇게. 좀 우리가 생활할 때는 사실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거시적이기보다는 단기적인 짧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위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막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뭐 삶의 목적, 뭐 내 삶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거를 명상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걸어다녀 보면 아 지금 몇 시지? 날씨 뭐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아이디어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아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들고 좀 그런 영향이 좋았어요 명상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상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됐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하고 있고 이제 한지 한 1년 반 정도 된 명상이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이제 요지는 현재 내 의식에 내 주의를 집중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밖에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제가 괴로울 때를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끌려다닐 때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감정에 끌려다닐 때.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예로 들은 뭐 친구가 한 말이 머릿속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내가 계속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나는 거기서 좀 해방이 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고 계속 끌려다닌다고 그게 괴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내 생각에 잠겨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맞아. 사실 지금 내 앞에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근데 나는 내 머릿속에 그냥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 거고 명상은 이제 명상을 통해서 현재 내 의식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은 이제 그 사슬을 끊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아예 그 생각이 애초에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를 내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생각은 그냥 지가 알아서 일어나고 왔다 가는 애니까.
근데 영상을 통해서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뭐 저도 뭐 득도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 현재 진행 중이지만 저도 이렇게 막 끌려다니다가 이제 한 번씩 그걸 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아 맞다. 잠시만 이거 그냥 뭐 지나간 일이잖아. 그냥 그냥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약간 그렇게 갑자기 약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끊을 수 있으면은 그 흐름을 얘가 되게 나한테 끼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그 영향력이 줄거든요. 제가 느낀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영화에 정말 몰입해서 보다가 갑자기 그냥 잠시만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무리 재밌어도 결국에는 그냥 벽에다가 삑 쏘는 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약간 그렇게 갑자기 그냥 깨어나는 순간들 있잖아요. 갑자기 영화에서 약간 그런 거죠. 영상이. 그러니까 영화라는 내 삶에 완전히 메모리 돼 있다가 특히 주로 이제 부정적인. 근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뒤로 물러나서 잠시만 그냥 이거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잖아. 내 머릿속에 그냥 내 몸에 지금 나타나는 그냥 어떤 감각이잖아. 이렇게 갑자기 이런 흐름을 한 번씩 깨주면은 얘가 엄청나게 그냥 누그러지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그게 저를 되게 편안하게 해줬어요. 저는. 맞아. 제 3자의 눈에서 객관화 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게 네, 맞아요.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드랍더 비트 팟캐스트가 비거니즘 팟캐가 아니라 명상 전도 팟캐스트로 지금 거의 방향을 틀을 뻔하고 왜냐면 제가 이 얘기 되게 자주 해가지고 거의 5번 에피소드 5개 중에 하나는 이걸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좋은 건 맞아가지고. 저도 정말 비거니즘만큼 제 삶에 진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어떤 다른 한 축을 꼽으라면은 저는 진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만큼. 그리고 자연 씨가 저한테 해주신 얘기 중에 관계 자체가 나를 나타낸다. 여기도 제가 또 무릎을 탁 쳤거든요. 이거는 진짜 나도 이랬었지. 혹은 지금도 일정 부분 이러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근데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떤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해주셨나요? 이것도 사실 저는 근데 심리학과에 온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리학과 사람들 특징이 제가 뭐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남한테 공감을 되게 잘해주고 막 타인의 일에 내 일처럼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관계가 되게 끈끈해져요, 엄청.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긴밀하게 맺고 싶다, 엄청 깊게 맺고 싶다는 동기도 사람들 되게 큰 느낌? 얕게 맺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다들 그래요. 근데 보면은 진짜요? 네, 약간 표면적인 관계 안 좋아해서 애초에 안 맺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 그럴 거면은 나는 아예 내 바운더리 안에 안 놓는다, 그렇게 가벼운 관계는 난 깊은 관계만 맺는다,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아서 저도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서 깊은 관계가 제일 좋은 거구나. 막 내일이 남일이 내일 같이 느껴지고 막 되게 가족 같은 관계 이런 거를 되게 추구하게 됐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그게 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뭔가 계속 어긋나는 느낌? 그렇게 하려고 해도 뭔가 좀 깊어졌다 싶으면 다시 멀어져 있고, 아니면 깊어지려고 하는 친구와 그냥 다시 막 안 보게 되고 이런 게 계속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막 엄청 자기 비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 남들은 저렇게 심리학과 사람들은 진짜 너무 좋고 저렇게 관계를 잘 맺고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만큼 못하지? 나는 여기 그룹에 안 어울리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막 우울해지고 나는 되게 쓸모없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막 되게 비합리적인 신념까지 갖게 되고, 그래서 막 그런 이유로 상담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것도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명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런 생각을 많이 버렸고 꼭 깊은 관계만이 해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마다 그런 맺을 수 있는 그런 역치가 다른 거고 그렇죠. 저도 동의해요. 네. 나는 그냥 단지 그 사람들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은 그 관계가 편하고 좋은 거고 나는 이 정도가 편한 거고 이걸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이 되게 늦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모든 관계가 깊은 관계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상상이 잘 안 가요. 아니 깊은 관계 솔직히 막 한두 개 유지하는 것도 엄청 힘든데 대단하신 분들이 제가 진짜 예외적인 케이스를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학과 사람들이 되게 관계 맺는 거에 너무 능숙하고 너무 잘 맺고 그런 가족 같은 관계들이 일반적인 관계로 맺고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런 게 나는 못하는 걸 그들은 하고 너무나 삶을 재밌게 꾸려 나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진짜 대단하다 막 그런 거 보면서 그럼 그걸 못하는 자신을 보고 약간 나의 어떤 결함으로 네, 제 결함인 줄 알았죠. 그냥 나는 그냥 저 그룹에 어울리지도 않고 막 내가 뭔가 부족해서 저렇게 못하나 보다 이렇게 귀인을 한 거죠. 원인은 나야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냥 스타일이 다른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심리학과 쪽에서 한 발짝 멀어져서 제3자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은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거 이렇게 맺는 양상에 만족을 하고 예전에는 그래서 되게 아등바등했는 느낌? 아, 나 얘랑 꼭 친해져야겠다. 얘랑 가족 같은 관계가 돼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애정을 쏟고 막 내 걸 막 내 시간에 내고 퍼주고 막 신경 쓰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런 거에 그러다 보면 근데 정작 저를 돌아볼 시간 없는데 남한테 엄청 에너지를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도 지치고 약간 의심도 들고 상대방은 더 지칠 거예요. 왜냐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얘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저도 진짜 공감이 되는데 저도 여기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친구가 이제 대학교 때 친구 한 명이랑 되게 죽이 잘 맞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정말 개그 코드도 잘 맞고 되게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약간 집착의 경계를 제가 넘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그걸 언제 제가 좀 느꼈냐면은 얘가 이제 다른 뭐 애들이랑 어울린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걸 보는 게 막 너무 미운 거예요. 얘가. 아니 야 막 나랑 놀아야지. 우리 친하잖아. 근데 왜 딴 애랑 막 이런 막 거의 약간 소유하는 맞아. 막 내가 그리고 그러니까 저의 약간 존재 가치를 얘한테 의탁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얘한테도 되게 불공평한 어떤 관계잖아요. 쥐는 여기에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나 혼자서 맞아. 내가 좋아가지고 일방적으로 거의 막 통보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린 이런 관계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실망을 하는 거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을 내가 지금 판을 짜 넣은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멀어졌고 나중엔 다시 이제 제가 조금 저도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거리도 좀 유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돌아볼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연 씨도 혹시 여기 동의를 하실지 궁금한데 결국에는 내가 얘한테 막 퍼주고 내 시간을 막 아낌없이 할애하고 물심양면으로 여기에 투자를 한 게 사실 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전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나는 너가 좋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이거를 내가 보답을 안 하냐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되게 교묘하게 나는 되게 이타적으로 얘를 막 내가 좋아해서 인간으로 막 이런 포장을 해놨는데 정말 그 깊게 들어보면 나는 결국 내 존재 가치를 여기 밖에다 두었기 때문에 맞아.
얘를 통해서 나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거지. 맞아. 그런 생각해. 완전 동의해요. 네. 맞아. 100%막 그 애가 좋아서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물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100% 부분인데. 순수할 수는 없겠죠. 네. 모든 관계가. 맞아요. 응. 그 친구와 내가 친구가 되면서 뭔가 내가 더 격상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싶었을 뿐더러 그냥 같이 있을 때 내가 얻는 즐거움도 컸고 그런 약간 이기적인 이유도 분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관계가 당연히 이제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게 관계 뭐 너무나 당연한 뭐 본질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100% 이타적인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그 균형이 깨지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뭐 거리를 두고 그냥 너무 막 거기에다 집착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정말 해주고 싶으면 하고 뭐 내심 좀 뭔가 돌아오길 바라겠죠. 인간인지라. 근데 또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뭐 말고.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좌지우지 되진 않고. 네. 맞아요. 사실 저 맞아요. 예전 같았으면 막 내 걸 막 퍼주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만두 좋은 걸 한다며. 그거는 그건 달라요. 그거랑은 다르죠. 오케이. 네. 그것도 뭐 일부겠지만 예전 같았으면 진짜 제 마음이 아등바등했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연락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하루에 막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일단 삶의 중심이 일단 나로 잡힌 느낌? 예전에는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혼자가 되는 게 두렵고 혼자 되는 게 두렵다. 나만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혼자 있는 시간도 혼자서 잘 못 보내던 그런 시기 였던 것 같은데 많이 그런 점에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혼자로서의 어떤 완성체가 아니면은 사실 숫자가 뭐 둘이 되든 셋이 되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일단 되게 편하고 즐거워야지 남도 나랑 있기를 편안하고 즐겁게 느끼고. 맞아요. 진짜 공감해요. 난 결핍이 있어. 그래서 너가 날 채워줘야 돼. 이런 마인드면 시작부터 네. 양쪽 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에 좀 힘을 빼서 좀 건강한 그런 나를 먼저 챙기고 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자 약간 이런 결심을 하셨잖아요. 네. 그걸 실행에 옮기는 어떻게 옮기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네. 이제 안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네, 전화도 많이 안 하게 됐고 친구들한테 예전에 막 카톡, 전화 이런 거에 굉장히 의존적이었으면 많이 디톡스했죠. 그런 거를 디지털.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의무적으로 네, 의무라고 해서 그때는 생각을 안 했지만 이제 나 이 친구한테 내가 지금 뭘 했고 무슨 생각을 느꼈고 이런 거를 빨리 전해야 돼. 빨리 나랑 공감하고 나랑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친구라면 공유해야 돼. 이게 이런 의무적인 생각? 사실 관계에 치면 안 돼요. 네. 너무 관계에 막 의무를 부여한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친구 관계인데 법적으로 뭐 의무를 진 것도 아니고 뭐 심지어 뭐 법적 의무가 있는 가족한테조차 이렇게 안 하는데 맞아. 친구한테 이런다는 게 사실 막 그렇게 막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걸 굉장히 많이 했었죠.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혹시 뭐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일수님의 이
뭐랄까 물같이 이렇게 흐르는 진행이 정말 대단하다 느꼈고요. 왜 그러세요? 저 돈 안 줬습니다. 협찬 없고요. 네. 이따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 네. 사실 아직 안 끝났고 아, 마지막 코너가 있어요. 네. 짧은 질문을 제가 몇 개 던지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네. 네 이걸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네. 자연 씨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 혹은 카페. 저 이거 아까도 질문 받았는데 아, 진짜요? 누리달 분한테 아 그래요? 똑같이 대답하면은 저는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베이징에서 먹었던 북경 갔다 오셨어요? 네 아 잠시만. 북경인데 지금 중국 공부하세요? 네 그냥 취미로? 그쵸. 어. 네. 왜? 근데? 재밌어서. 갑자기? 아 진짜요? 저 중국어 전공한 거 아세요? 네 들었어요. 아 진짜요? 오케이. 자랑하고 싶어서. 네. 나중에 중국어 팟캐스트 해요. 중국어 팟캐스트? 네 실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실 거예요. 아 북경은 최근에 갔다 오셨구나. 네 최근에 북경에서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아 길게 있다 오셨네요? 네 단기 어학연수 아 진짜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건 식당을 열심히 찾아다녔죠.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 그 약간 양식류 파는 데였는데 양식도 팔면서 막 일식도 팔고 막 되게 다양하게 있고 막 디저트도 완전 빠방하고 막 비건 치즈케이크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먹었던 피자가 너무 맛있었어요. 지에즈 알죠? 뭐요? 제 성조가 이상한가? 지에즈. 치에즈? 가지? 네. 아 치에즈.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네, 아무튼 그 피자가 제 인생 최애입니다. 북경이 저도 북경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을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양꼬치 진짜 이빨 먹고 그래서 전혀 몰라요. 비건 그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비건 인프라 좋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꽤 있을 줄 알았는데. 비건 전문점은 생각보다 별로 없고, 그러니까 비건인 음식들이 있긴 해요. 막 야채 볶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다 육류를 같이 파는 식당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비건 전문점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 근데 다만 비건화 될 수 있는 메뉴가. 네, 비건화 될 수 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서울보단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가격이 싸고 야채나 과일 같은 게 굉장히 싸요. 아 싸죠. 네. 싸죠. 트럭에서 네. 트럭에서 팔고. 네. 그래서 비건이나 프루테리안 하기에는 중국이 훨씬 쉽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식당 이름이 뭐예요? 식당 이름이 뭐였지? 영어였는데 영어였어요. 영어. 예전에 그래서 비건 하시는 네 이제 베이징에 집이 하나 더 있으신 분한테 제가 그때 베이징에서 한번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분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또 같이 먹고 혼자도 한번 가고 그래서 한 3번 4번은 갔네요. 어디에 있어요? 왕징. 왕징. 네. 저 왕징은 거의 거기 한국 사람 많이 모여 사는 데인가요? 맞아요. 한국 사람 많은. 거기 많이 안 갔어요 제가. 다음에 이름 알려드릴게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곧 있으면 샹하이를 가거든요. 오. 그래서 근데 거기에 가서 막 식당 막 탐방을 다닐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일로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대회가 있어가지고 운동 대회 때문에. 오케이 다음 질문. 네.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이나 본 영화 있으신가요? 저 어제 빌린 건데 진짜 최근이다. 완전 최근이죠. 바벨탑 공화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벨탑 공화국이요? 네, 그거 완전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올해 1월에 나왔는데 어떤 사회학자분이 쓴 건데 그 남한에서 특히나 서울에 우리는 초집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점점 건물들은 높아지고 초고층화되고 막 부동산 투기자들도 몰리고 근데 사람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막 쪽방이나 고시원은 서울의 80%가 몰려 있고 막 이런 거를 굉장히 다층적으로 많이 분석을 해놓은 그래서 그 바벨탑처럼 계속 쌓아 올라간다 사람들이. 재밌겠다. 그래서 한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바벨탑 공화국이다라고 제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되게 그럼 비판적인 시각으로 네 쓴 비판적이면서 되게 중립적으로 하지만 비판적이면서 중립적이라고요? 뭐 서울이 초집중화되고 네. 그러면서 좋은 점도 물론 있다. 음. 삶이 편리하고 이동을 덜 해도 되고 뭐 이런 장점도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해서 뭐 지방은 거의 죽어가고 뭐 청년들은 다 서울로 몰리고 그런데도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약간 이런 거를 굉장히 막 팩트 폭력하면서 비판하고 분석한 책인데 아직 저도 읽고 있는 중이에요. 네, 되게 근데 재밌으면서 그냥 서울은 큰 도시지라고만 생각했던 저한테 서울에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다시 바라보게 해줘요, 진짜. 서울은 그냥 사람 많고 근데 또 뭐 문화생활 즐길 수 있고 막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제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는 느낌. 조금 더 그 복잡한 지형을. 네. 네. 저도 서울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 있다면은 되게 겹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인데 그게 그 유현준 건축과 교수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서울만 다룬 책은 아닌데 이제 서울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서울에 그냥 되게 노골적으로 비판적으로 쓴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건축학적인 시선으로 서울을 약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뭐 차선이 넓으면 뭐 어떤 의미가 있고 인간이 거기에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는지 뭐 넓은 차선이 넓을수록 그리고 둘러싸여 있는 뭐 빌딩이 높을수록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이 심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강북에 좀 그 뭐라 그러냐 조금 좀 상업화가 안 된 지역들이 아직 조금 남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 뭐 테헤란로 이쪽은 아예 그냥 빌딩 숲인데 강북은 조금 덜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골목길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가 왜 계속 화풀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익선동 이런 데가 왜 자꾸 화풀이 되는지 그 원리 뭐 큰 도로랑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뭐 이벤트 밀도라고 해가지고 뭐 몇 초마다 어떤 가게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걸 분석을 해줘요 책에서. 근데 엄청 재밌어요. 그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바벨탑 공화국. 네. 알겠습니다. 자윤 씨의 비건 레시피 하나만 공개해 주세요. 어떤 걸 말씀드리지? 저는 사실 요리 잘하세요? 요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가끔 하는 베이킹 요리 가끔 하는 거 좋아하지 막 일상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연식물식을 좋아하죠. 요리 안 하는 거. 네. 그리고 워낙 그 본연의 맛도 좋아하기도 하고. 요리는 만약에... 진짜 가끔 하는 걸 좋아한다. 네. 저도 사실 요리는 좋아하는데 설거지를 안 좋아해요. 저도. 그러면 오케이 설거지를 해준다는 전제하에 요리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저 진짜 가끔. 전 요리는 좋아하는데. 며칠에 한 번씩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요리 안 해 먹어요 잘. 저는 일상으로는 그냥 과일 먹어요. 과일. 아 진짜요? 네 야채 그냥 안 익혀서 먹고. 밥 그냥 밥만 지어서 먹고 진짜 반찬 다 안 먹어요. 아 진짜요? 밥만 먹어요. 네. 그렇게 먹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햇빛이 여기 식빵으로 때리네. 그렇게 한 지 2년? 아 진짜요? 네. 뭐 괜찮아요? 몸에 변화는 뭐 딱히 없어요? 제가 워낙 또 많이 먹어서 채식하고 살쪘어요. 양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막 과일식을 하면 진짜 먹어도 헛헛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이 늘고 그러다가 가공식품을 먹으면 그 양을 또 채우려고 더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그렇군요. 그럼 레시피는 뭐 딱히 없네요. 레시피 무조건 간단하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과일을 산다. 네. 알겠습니다. 자윤 씨의 완벽한 하루 마지막 질문. 완벽한 하루. 저 근데 약간 완벽주의적 성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을 바에는 일을 미루고 보는 아,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했을 때 완벽하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하루는 음. 약간 뭐냐면은 태어나서 자기까지 하루 일과 뭘 하면은 오늘 하루 진짜 완벽했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네. 평가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뭘 해도. 이거는 약간 이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어도 네. 이걸 하면 완벽할 지금까지 것 막 같다. 경험해본 날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구나. 그냥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하루.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되게 뭔가 음. 좀 고민이 필요한가 봐요 이게. 평소에 막 이걸 목표로 저는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는 왜냐면 그때는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타임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하루에 16시간 이상 공부하면 그게 완벽한 하루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한테는 최악의 하루. 그걸 항상 그건 근데 지킬 수가 없죠. 16시간을 어떻게 계속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보다 좀 못 미치게 공부했어서 약간 항상 나 완벽하지 못했다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15시간. 아니요. 지금 이제 공부가 그게 아니죠. 기준이 아니죠. 장난이에요. 지금은 그냥 의미 있는 소통을 했을 때가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화. 네, 사람들이랑 대화했을 때 아니면 또는 나와 대화했을 때. 나와의 대화. 네. 어떤 대화죠 그건?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뭔가 경험하고 새롭게. 그거는 제가 교환학생 갔었을 때 제가 혼자서 여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유럽 여행을. 근데 그때마다 항상 보는 게 새롭잖아요.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거를 항상 보고. 근데 혼자 다니는데도 너무 재밌고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걸 깨닫는 게 새롭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니까 뭔가 생각하는 것도 좀 더 바뀌고 시야도 넓어지고 그런 하루하루도 저는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좋네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거를 깨닫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나를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말한 게 그 사람한테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남들과의 소통에서 의미를 찾을 때도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박해는 이렇게 끝이고요. 네.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홍보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홍보. 별로 박해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만두전골 드시러 오세요. 아무한테나. 네, 연락하세요. 자연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랍 더 비트.